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양날의 칼, 임대차 입법 오늘 시행 기대와 우려. 뭔가 생소하죠. 날짜를 보시면 당연히 2020년도 7월입니다. 7월 말에 시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114죠. 부동산 114. 세입자 거주권 개선, 갭투자 제동, 공급 축소 우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알아주세요. 하명진 랩장님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부동산 미디어 쪽에선 공인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물론, 이 랩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몇 년 지켜보니까 할 얘기를 다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뭐 그게 정당하다 이런 뜻은 아닌데, 사람이 아무래도 본인이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칼을 갈고 있던 시장이거든요. 아니다. 칼을 간 게 뭐야? 칼을 뺐죠. 칼을 뺀 게 아니고 죄송해요. 칼을 휘두르고 있었거든요. 찌르기 막 배기 해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맞아서 죽고 이랬었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회심차게 임대차 3법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3법이 만약에 여당이랑 야당이 국회 의석이 동등했잖아요. 저는 여전히 통과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통과를 그냥 시킬 리는 없거든요.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는 많은 분들이 제가 2020년도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4년이 지나봐야 알 건데 나는 개판 날 것 같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기도권에 전세가랑 매매가 붙은 거 집 없는 분들은 앞뒤 볼 것 없이 사라. 집 있는 분들이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 공공성이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그토록 신중하게, 회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안 될 거다, 전세가 폭등할 거다. 여러분 제가 전세가 폭등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잘나서 천만의 말씀이고요. 전두환이랑 이제 노태우 시절에 임대차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정확히 2년 반 동안 전세가가 폭등을 했고 일기 신도시 입주가 없었으면 좀 한동안 더 갔을 수도 있어요. 그때 대혼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는 또 주택을 많이 짓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일기 신도시를 지었던 건데 당연히 2년을 4년으로 늘리면 전세가가 폭등을 하죠. 당연히. 물론 갱신권에 대한 혜택도 있고 갱신권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도 줄어들고 효과가 있겠지만 아무튼 전세가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겠고 갱신권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섞인다 이거 말고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 지식 수준이에요.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서 2년을 4년으로 만들면 전세가랑 그 가격표가 올라가는 거는 1 플러스 1은 2라고요. 그런데 어쨌건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얘기 안 했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급 축소가 우려된다 정도예요. 우려? 우려한다고 될 정도가 아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저라 하더라도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이거 하면은 전세가 폭등한다고 얘기 못해요. 입장이 다른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임대차 3법이 이제 요번에 한 바퀴를 돌아서 갱신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분들이 나오면은 국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2020년도 7월 달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갭 투자 제도. 이게 왜인지 아세요? 이게 정부에서 굉장히 노렸던 거거든요. 정부는 나중에 전세입자까지 싫어했어요. 전세입자가 있으니까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지난 정부는 현재 야당은 갭 투자에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를 경멸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경멸하면 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의 탓이에요. 그분들 탓만이 아니라 경멸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사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도에 많은 분들은 2017, 18, 19, 20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을 처음엔 싫어하다가 혐오하다 이제 못해서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중지시킨 줄 아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신 분들은 전원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뒤통수를 쳤죠. 거짓말을 했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건 엄연히 팩트예요. 특히 중공공 이제는 장기 임대로 바뀌었죠. 원래 중공공 임대인데 장기 임대로 바뀐 분들은 임대 기간이 8년인데 10년을 채우면 원래 비과세가 됐습니다. 그게 없어졌죠.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없앴습니다. 그 국토부 장관님이 나와서 중간 뒤에다가 예쁜 음악 깔고 싹 배경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칠해가지고 집이 계신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딴딴딴 하다가 뒤에 나중에 뒤통수를 빡 쳤죠. 여러분 그 사람 대 사람으로 했잖아요. 만약에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계약을. 그러면 고소당해요. 정말로. 민사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때 정부가 밀었던 게 임대차 3법이 나올 때 뭐였냐면 임대사업자 말고 임대차 3법은 갭 투자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다들. 왜냐면 또 오고 있으니까.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은 전세가 4년이니까 2년마다 팔아먹는 게 안 되니까 4년마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뭘 알았어야 되냐면 본인들은 이미 그걸 해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17년도를 넘어서 2018년도 9.13 이후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줄이고 투기꾼을 줄이는 걸 잘했다고요. 그 2018, 2019, 2020, 2021, 2022 되면서 다주택자를 줄인 게 맞아서 갭 투자에 제동을 줬고 갭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게 한 게 맞는데 임대차 3법까지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임대차 3법이 굉장히 뭔가 세게 해서 오히려 역효과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새로운 형태의 사람을 만들어내긴 했죠. 근데 어쨌건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 폭탄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갭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 번 더 강력한 스매시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2018, 19 넘어가면서 다주택자를 혐오하고 임대차법을 바꾸고 임대인을 괴롭히고 갭 투자를 못하게 한 결과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때 임대차 3법이 통과될 때도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지만 순작용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순작용이 뭐예요? 갭 투자 제동, 세입자 거주권 개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갱신권을 쓸 수 있는 세입자. 아, 이사 안 가도 돼. 부대 비용을 안 내도 돼. 나는 4년을 살 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장점이죠. 두 번째, 갭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못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뭐 투명한 거래, 그리고 뭐 임대인과 임차인의 뭐 공존 뭐 이런 걸 강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2년이 지났거든요. 거주권이 개선이 됐나요? 네, 개선됐죠. 근데 제발 이걸 붙여주세요. 세입자 거주권이 잠깐 개선이 됐죠. 이게 다가오고 있는 게 문제라고요. 세입자 거주권이 개선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세입자 거주권이 어느 정도 잠깐 개선이 됐죠. 갭 투자에 제동을 했죠. 맞아요. 갭 투자 제동을 한 덕분에 전세 시장이 개판이 날 겁니다. 공급 축소 우려가 바로 그거죠. 전세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임대차 3법을 지금 시행을 했고 그 갱신권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눌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전세가는 올라갔지만 그게 2년이 지나서 갱신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견이 분분해요. 그냥 지나갈 것이다. 괜찮다. 이거는 그냥 선동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든 저렇든 어쨌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주장은 전세가의 무조건적인 폭등이 아니라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 게 전세가는 이미 다 올랐어요, 여러분. 많이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전세가는 이미 3중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야, 네 말대로면 임대차 3법 한 바퀴가 돌아오는데 요새 KB 시계열 보면은 전세가 별로 안 오른다. 네 말 틀렸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세가는 이미 다 올랐어요. 2020년도 7월 달부터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진짜 그래프를 보면. 다 오른 다음에 3중 가격이 구성이 된 거예요. KB 시계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면 제 말을 이해를 하시는데 KB에 요새 알려주는지 모르겠네요. KB에 전화해서 괴롭히면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미 다 올랐죠. 올랐는데 시장엔 3중 가격이 존재해요. 문제 뭐냐면 KB 시계열이나 그래프의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올라가는 현상 분명히 나올 건데 그 이상으로 이거예요. 예전에 지난 2년 동안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가 지난 2년 동안 다 올랐는데 다 올라간 가격을 적용을 안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 갱신권 사용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올라간 가격에서 제외가 됐다가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예외 사항이 되다가 여기에 적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프의 상승이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갱신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2년 동안 올라간 전세가를 실제로 적용받게 되는 세입자분들이 문제예요. 그분들이 올해에만 서울에 15,000가구가 나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월 달부터 심해지는데요. 국힘당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8월 달엔 좀 덜한데 거의 한 달에 3천 세대씩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과연 어디로 갈지, 전세 시장으로 갈지, 매매 시장으로 갈지, 월세 시장으로 갈지 봐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기사를 다 찾아보세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다들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썼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지는 관심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임대차 3법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그래프에 나타나오는 것보다 데이터에 나타나오는 것보다 시장의 반응을 보세요. 그리고 전세가만 보지 마시고 매매가랑 월세가도 보세요. 다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갱신권을 사용 못하는 분들이 지금부터 나오잖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갱신권을 못 쓰시는 분들은 올해 8월부터 2년 동안 계속 나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갱신권을 2년 동안 썼잖아요. 2년 동안 갱신권을 쓴 사람이 누적이 됐죠. 그러면 올해 8월부터는 갱신권을 쓰는 사람이 나오는 동시에 못 쓰는 사람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시장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보시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시장의 포인트겠죠. 아무쪼록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그 순간부터 4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저는 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시장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주고 있는지 좀 공부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종종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